그날 밤 서울의 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언니의 결혼 리허설 디너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나는 김지은, 32세. 5년 전부터 홀로 세운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 프리즘 미디어를 이끌며 성공을 쌓아온 여자. 하지만 가족에게 나는 여전히 실망스러운 존재였다. 의사나 변호사가 되어야 하는 집안 전통을 저버린 블랙쉽. 언니 민지처럼 빛나는 길을 걷지 않고 위험한 비즈니스 세계를 선택한 탓에. 그날 언니의 예비 시아버지이자 대형 미디어 그룹 CEO인 박 회장이 샴페인 잔을 들고 나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김지은 씨, 그 유명한 마케팅 천재시군요. 넥서스 테크놀로지의 캠페인이 정말 기막혔어요. 몇 달째 연락하려 했는데 주위가 조용해졌다. 가족들의 얼굴에 떠오른 충격은 내가 그토록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그들의 눈빛이 나를 새롭게 보는 그 순간, 내 가슴 속에 쌓인 오랜 상처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더 깊은 고통과 대가가 따랐다. 내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그늘은 언니 김민지 때문이었다. 3살 위인 민지는 고등학교 학생회장, 전교 1등, 이제는 서울대 병원에서 유명한 심장외과 의사가 되었다. 부모님은 모두 저명한 의사였다. 아버지는 신경외과 과장, 어머니는 소아과 전문의. 가족 모임마다 우리 집안에는 의학이 피에 흐른다이는 말이 반복되었다. 나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수석 졸업했지만 그건 언제나 부수적인 이야기였다. MBA 입학 통지서를 들고 집에 왔을 때 아버지는 좋은 소식이네, 지은아. 민지가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논문을 실었대, 라고 했다. 내 성취는 언제나 민지의 그늘 아래 묻혔다. 그 상처는 단순한 무시가 아니었다. 가족의 기대를 저버린 죄책감으로 내 마음을 갉아먹었다. 2019년 추석 모임은 아직도 생생하다. 첫 대형 클라이언트를 따낸 기쁨에 비싼 와인을 사들고 갔다. 온라인 판매를 3배나 끌어올린 캠페인이었다. 삼촌이 물었다. 지은이 너는 또 무슨 일 해? 웹사이트 관련인가? 대답하기도 전에 민지가 웃으며 끼어들었다. 언니가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해요. 하루 종일 밈 올리는 거요. 모두가 웃었다. 디지털 마케팅 전략이에요.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고 내가 정정하려 하자 어머니가 끊었다. 민지 병원이 뉴스레터에 실렸어. 4살 아이를 구한 혁신적 수술이래. 또다시 나는 대화에서 지워졌다. 그날 이후 상처는 점점 쌓였다. 가족의 웃음 뒤에 숨겨진 반감이 느껴졌다. 왜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어야 했나? 2020년 설날, 민지가 매튜 박과의 약혼을 발표했다. 박 회장의 아들로 미디어 재벌 가문의 후계자. 부모님은 흥분했다. 이런 명문 가문과 인연이 맺어지다니. 나는 사업 확장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아버지가 취미 생활에 시간 날려서 좋겠네. 내 작은 일 때문에 라고 했다.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부활절 2021년, 어머니와 민지는 결혼 계획으로 식탁을 장악했다. 가끔 지은아, 너는 진지한 연애는 없니? 나이 들면 힘들어 라고 물었다. 사업이 바빠 데이트할 틈이 없다고 하자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민지 덕에 손주 볼 수 있겠네. 그 말은 내 존재를 부정하는 듯 했다. 2021년 할머니 생신 모임, 대형 계약을 마무지며 늦게 도착했다. 7자리 수의 딜이었다. 하지만 모두 민지의 약혼 반지를 감탄하며 모여 있었다. 내 소식을 공유하려 하자 어머니가 좋아, 지은아. 이제 부엌에서 도와줄래? 중요한 분들 이야기 중이야 라고 했다. 그 후 나는 침묵을 선택했다. 더 이상 성공을 공유하지 않았다. 변호하지 않았다. 승인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자유를 찾았다. 프리즘 미디어를 키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 가족이 나를 실패자로 보는 동안 나는 번창했다.
2년 만에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열고 15명 팀을 꾸렸다. 6개월 후 뉴욕 지사 확장. 2023년 초 국내 대형 테크 기업들의 캠페인을 맡았고 넥서스 테크놀로지의 CMO가 숨겨진 보석이라 불렀다. 한강이 보이는 펜트하우스를 샀다. 테슬라를 몰았다. 유럽 여행을 다녔지만 가족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왜? 그들의 눈에 나는 영원히 민지보다 못한 존재였다. 민지의 결혼 리허설 디너 초대가 왔다. 가지 말까 고민했다. 오랜 무시로 가족 행사에서 멀어졌지만 작은 희망이 나를 끌었다. 15분 늦게 도착했다. 샤넬 블랙 드레스를 입고 프로페셔널 헤어와 메이크업으로. 가족을 위해가 아니라 박 회장 같은 비즈니스 엘리트들을 만날 준비로. 박가문 저택은 서울의 오래된 부유함을 상징했다. 넓은 정원, 역사적인 맨션, 유령처럼 움직이는 스태프.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선조들의 유화가 걸려 있었다. 어머니가 먼저 나를 봤다. 지은아, 늦었네. 그녀가 속삭였다. 색깔 있는 옷 입지 그랬어? 장례식 아니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민지가 너 어디 있냐 물었어. 박 가문 분들도 물었고. 내가 소셜미디어 일 한다고 했어? 내 작은 사업 이야기 많이 하지 마. 오늘은 민지 날이야. 나는 입을 다물었다. 매일이 민지의 날이었다.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이며 판사인 매튜의 삼촌과 대화로 돌아갔다. 민지는 방중앙에서 파란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고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나는 바에 가서 스카치 위스키를 주문했다. 스트레이트로 바텐더가 미소 지었다. 벌써 힘드시네요? 가족이요. 다들 그렇죠. 나는 구석에 앉아 방을 관찰했다. 캐터링부터 현악 사중주까지 모든 게 돈과 취향을 뽐냈다. 은행 CEO, 신문사 발행인 등 서울 비즈니스 인사들이 보였다. 민지가 매튜를 끌고 다가왔다. 왔네. 그녀가 놀라며 말했다. 예쁘게 입었네? 축하해. 둘 다. 매튜가 손을 내밀었다. 완벽한 미소, 머리, 매너. 지은 씨, 민지 동생이시죠? 만나서 반가워요. 저도요. 지은이는 웹사이트 관련 일 해요. 창의적이에요. 민지가 내 팔을 토닥였다. 아버지가 내 이름 언급하셨어. 박 회장님, 내가 대답하기 전에 민지가 웃었다. 아마 아닐 거야? 지은이 회사는 작아, 로컬 비즈니스야. 나는 스카치를 한 모금 더 마셨다. 이제 돌아다녀 봐야겠어? 실례. 다음 1시간, 먼 친척과 박가문 친구들과 잡담했다. 가족을 피하며. 일찍 나갈까 생각하던 중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토스트 시작을 알렸다. 박 회장이 중앙에 섰다. 민지와 매튜를 따뜻하게 말하다가 갑자기 오늘 특별한 분을 인정하고 싶어요. 김지은 씨, 어디 계세요?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쏟아졌다. 가족들의 혼란스러운 속삭임. 어머니의 미소가 얼어붙었다. 아버지가 인상 썼다. 민지가 어리둥절했다. 내가 손을 들자 박 회장이 미소 지었다. 김지은 씨는 프리즘 미디어 창립자이자 CEO예요. 국내 최고 혁신 에이전시죠. 넥서스 캠페인으로 시장 점유율 22% 올렸어요. 우리 팀이 불가능하다 했는데 방이 고요해졌다. 가족들의 시선이 나를 뚫었다. 몇 달째 고용하거나 인수하려 했지만 전화 안 받으시네요. 그는 웃었다. 디지털 마케팅 산업을 뒤집고 계시죠. 나는 미소 지었다. 제안 감사하지만 팔 생각 없어요. 보세요. 날카로우시죠? 서울 비즈니스 저널 올해의 기업가상 받으셨죠? 맞아요. 어머니의 충격받은 눈을 마주쳤다. 박 회장이 잔을 들었다. 김지은 씨에게 성공은 여러 형태로 온다는 걸 상기시켜 주셔서
민지와 매튜에게도 그녀의 비전이 깃들길 박수가 터졌다. 비즈니스 인사들은 고개 끄덕였다. 가족들은 충격받은 듯 했다. 토스트 끝나자 박 회장이 속삭였다. 스포트라이트 괜찮으셨어요. 매튜가 가족과 거리 둔다 하셨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매튜가 민지와 사귈 때 조사했어요. 마케팅 천재가 가족 중 하나라니 놀랐죠. 그는 미소 지었다. 가족이 모르시네요. 내가 고개 저었다. 이제 알게 됐어요. 그 후 낯선 이들의 축하가 쏟아졌다. 명함이 쌓였다. 은행 CEO가 점심 제안했다. 신문사 발행인이 피처 기사 제안했다. 민지가 디저트 테이블에서 나를 가로막았다. 뭐야? 왜 말 안 했어? 관심 있었어. 그녀가 입을 열다 닫았다. 처음으로 할 말 없었다. 부모님이 다가왔다. 지은아, 무슨 장난이야? 박 회장이 내가 성공했다고 해 어머니가 속삭였다. 장난 아니에요. 제 3이요. 물어보지 않으셨죠? 왜 말 안 했어? 아버지가 물었다. 몇 년간 말했어요. 듣지 않으셨어요. 이게. 놀라워 어머니가 말했다. 실망스러운 딸이 성공했으니 아버지가 항의했다. 우리가 실망이라고 한 적 없어. 말 안 해도 보여줬어요. 매일 박 회장이 돌아왔다. 지은 씨, 벤처 캐피털리스트 리처드 소개할게요. 나는 샴페인을 받았다. 실례해요. 비즈니스예요. 나머지 저녁을 네트워킹으로 보냈다. 가족에게 더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볼 기회를 수년간 놓쳤다. 이제 그들의 관심은 무의미했다. 행사가 끝날 무렵 매튜가 테라스에서 나를 찾았다. 내 회사 몰랐어요. 민지가 너를 실패자로 말했어요. 민지가 믿고 싶었겠죠? 가족 유일 성공자가 아니라는 걸 그는 고개 끄덕였다. 아버지가 감탄해요. 가족 모임 어색해지겠네. 나는 웃었다. 이미 어색했어요. 그는 망설이다 말했다. 내가 세운 게 대단해요. 고마워요. 떠나려 할 때 어머니가 로비에서 쫓아왔다. 지은아, 기다려. 이 모든 걸 이야기해야 해. 수년간 무시한 후에요? 공평하지 않아요. 우린 몰랐어. 물어보지 않으셨으니까요. 제 삶에 관심 없으셨어요. 그녀가 대답 못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내일 아침 미팅 있어요. 결혼식에서 봐요. 지은아, 제발. 안녕히 주무세요. 저택을 떠나며 가벼워졌다. 비밀이 드러났다. 갓이 끝났다. 가족이 나를 봤다. 성공한 기업가로 박 회장의 존경받는 여자로. 계획한 복수가 아니었지만 최고의 복수는 타인을 해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였다. 다음 날 결혼식은 서울의 고급 성당과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렸다. 에메랄드 가운을 입고 도착했다. 더 이상 성공을 숨기지 않았다. 의식은 아름다웠다. 민지 빛났다. 부모님 자랑스러워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사진 찍고 축하했다. 리셉션에서 소문이 퍼졌다. 어제 토스트로. 수년간 무시한 이들이 갑자기 관심 보였다. 친척들이 회사 이야기를 물었다. 부모님 친구들이 클라이언트 제안했다. 이모가 다가왔다. 지은아, 마케팅 천재라니. 어머니가 말 안 하셨어. 건설 중이라고 하시죠. 이미 지었지만 그녀가 웃었다. 딸 신시아 부티크 마케팅 도와줄래? 사무실에 연락하세요. 대기자 많아요. 그녀가 눈 깜빡였다. 가족이잖아. 나는 떠났다. 바에서 스카치 주문했다. 어제 바텐더가 미소 지었다. 민지 얼굴 표정 귀중했어요. 나는 웃었다.
박 회장과 부인 캐롤라인이 다가왔다. 넥서스 캠페인 이야기 그치지 않아요. 캐롤라인이 말했다. 박재단 이사회 합류 어떠세요? 여성기업가 지원 이니셔티브예요. 놀랐다. 논의해요. 그녀가 명함 줬다. 어머니가 우리를 보며 시선 피했다. 저녁 식사 중 머리 테이블이 아닌 먼 테이블에 앉았다. 모욕이지만 상관없었다. 벤처 캐피털리스트와 AI 트렌드 이야기 중 아버지가 왔다. 지은아, 이야기 좀. 조용한 구석으로 갔다. 그는 늙어 보였다. 어머니와 이야기했어. 어제 일로 나는 기다렸다. 미안하다. 그 말은 힘들어 보였다. 우린 몰랐어. 물어보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는 움찔했다. 이게 갑작스러워. 당신들에게요. 5년간 쌓았어요. 상 받았어요. 펜트하우스 샀어요. 주에 안 주셨어요. 그는 충격받았다.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돌아가려 하자 그는 불렀다. 자랑스러워. 지은아,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인상 받으셨어요. 그건 달라요. 나머지 리셉션은 잡담과 샴페인으로. 부케 던지기 때 뒤에 섰다. 민지가 안티룸으로 끌고 갔다. 어제 일로. 왜 말 안 했어? 변화됐을까? 물론이야. 가족이잖아. 가족. 오래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녀가 혼란스러워했다. 무슨 소리야? 수년간 무시당한 거요. 제 삶을 취미로 치부한 거? 2019 추석에 밈 올린다고 했죠? 2020 크리스마스에 시계 우는? 약혼 파티의 작은 일이라고. 그녀 얼굴이 무너졌다. 몰랐어. 아무도 몰랐어요. 당신들 성공만 축하했으니까. 그녀가 조용했다. 미안해. 필요 없어요. 없이도 잘 살았어요. 이제 계속 벌 줄 거야? 벌 아냐? 나로 봐달라는 거. 그녀가 손잡으려 했지만 피했다. 결혼식으로 돌아가. 매튜 찾을 거야. 샌드오프 올래. 나는 끄덕였다. 항상 내 역할 하잖아. 리셉션으로 돌아가 미소 지었다. 출발 때 장미 꽃잎 던졌다. 부모님 피곤해 보였다. 어머니가 다가왔다. 내일 브런치 올래? 가족만. 계획 있어요. 제발. 이야기해야 해. 수년 침묵 후에. 물어보지 않으셨으니까 늦었어요. 그녀 눈이 붉어졌다. 나는 상처받지만 더 이상 달래지 않았다. 너무 오래 내 아픔 삼켰다. 안녕, 어머니. 다음 주 전화할게. 페어몬트를 나와 시원한 서울 밤 공기를 마셨다. 테슬라가 기다렸다. 집으로. 지은 씨. 내 한강 불빛 보며 만족, 슬픔, 해방 느꼈다. 가족이 나를 봤다. 하지만 타인의 인정으로. 그건 우리에 대해 뭐라고 할까? 집에 도착해 와인 따르고 테라스로 나갔다. 도시가 펼쳐졌다. 어릴 적 한강에서 꿈꿨던 미래? 매튜 문자, 오늘 와줘서 고마워. 새로 시작하자. 자랑스러운 가족이야. 박 회장 문자, 화요일 10시 이사회. 기대해. 민지 문자, 모든 게 미안해. 상처 준 줄 몰랐어. 고치고 싶어. 사랑해. 이 답장 안 했다. 내일이면 돼. 오늘은 나를 위한 밤. 성공한 여자, 무시 속에서 된 여자, 보인 여자. 무의식적 복수는 성공으로 왔다. 그들을 작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너무 커져 줄어들지 않는 거? 그 후 6개월, 가족 관계가 변했다. 아버지가 회사 물었다. 어머니가 꽃 보냈다. 이제 듣고 있어. 민지가 신혼여행 후 점심 초대했다. 나는 예에 바르게 거리 뒀다.
신뢰 깨지면 재건 오래 걸린다. 가능할지 모르지만 내 조건으로. 직업은 더 번창했다. 재단 이사회로 문 열렸다. 프리즘 미디어 시카고 LA 확장. 서울 비즈니스 저널 피처 침묵의 성공. 김지은의 제국건설 기사의 테라스 사진과 인용. 성공은 항상 소란스럽지 않아. 주의하는 이들만 듣는 속삭임이야. 가족이 듣기 시작했다. 추석 모임. 부모님 집 동역학 변했다. 어머니가 캠페인 물었다. 아버지가 동료의 딸이 디지털 마케팅 혁명 중이라고. 임신한 민지가 커리어 모성 조언 구했다. 어머니가 잔들었다. 가족에게. 서로를 명확히 보는 것 나는 잔들었다. 노력 인정했다. 완벽 아니지만 시작이었다. 설거지 도울 때 어머니가 왔다. 내 말 생각했어? 내 삶 물어보지 않아서 나는 기다렸다. 이제 물을게. 모든 걸 성공 때문이 아니고 내가 내 딸이니까. 너무 놓쳤어. 그녀 눈에 진심 보였다. 긴 이야기예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시간 있어. 추석 잔해 속에서 내 여정을 말했다. 투쟁, 승리, 의심, 결의. 그녀는 방해 없이 들었다. 수년 만에 진짜 보였다. 그 순간 최고 복수는 성공 보여주는 게 아니고 완전히 보는 거라 깨달았다. 침묵의 가치는 컸다. 성장 공간 줬다. 하지만 들리는 가치, 그건 가격 매길 수 없었다. 집으로 가며 평화 느꼈다. 인정 왔다. 완벽 아니지만 충분했다.